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딱히 어떤 주제나 또는 어떤 특정 인물 한두를 선정해서 이를테면 그들의 발언이나 또는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들을 가지고 전문적인 그런 논평을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요즘 여기저기서 밀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이 국힘당 차기 당권을 두고 지금 한창 벌이고 있는 여러 군상들의 각축전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좀 이르죠. 그냥 신경전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가장 그 발언 수위가 가장 날이 서 있는 주요하게는 유승민과 김기현, 그리고 그 뒤로 나경원까지.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 나경원은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부위원장직 하나를 임명받게 되었더라고요. 이름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 본인이니까 이 위원회 부위원장이면 실질적인 책임자죠. 장관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틀림없이 이 보수파 집권여당의 차기 당권 구도에서 교통정리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 제 짐작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건 100% 안철수 대표님을 차기 당대표로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이시니까요.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현역 의원이 아니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유승민도 역시 현역 의원이 아닙니다. 때문에 현역 의원이 아닌 분이 이 집권여당이 당대표로 되기에는 굉장하게 아주 큰 무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무슨 지지율 1, 2위에 때로는 유승민, 때로는 나경원 이런 식으로 매일 뉴스들이 나오곤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이 이 두 분은 100% 당대표로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되어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되면 이 국힘당은 100% 망할 테니까 말입니다. 당이 망하면 따라서 윤석열 정부 또한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김기현이 왜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1, 2등이 나오곤 했던 그 유승민이나 나경원보다는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나 집요하게 안철수 대표님을 공격하고 물어뜯고 하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닌 바로 김기현 본인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김기현이 바로 원내대표 시절 당대표였던 이준석의 그 러닝메이트였고, 이 두 사람은 그야말로 찰떡궁합을 자랑해 왔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현재 어떤 꼴을 하고 무너져 버렸습니까? 물론 그 성상납으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온갖 구설수 말고도 대부분의 입 빠진 사람들이 하나같이 표현하고 있는 말이 있잖아요. 이준석은 잡자들이었다고 말입니다. 저는 항상 그 자업자득이라는 말에 대해서 다행불이했다고 표현하죠. 많은 나쁜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준석이 견지에서, 그러니까 이준석의 입장에서는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는 100% 토사구팽당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그 대선 기간 동안 자기를 잔뜩 써먹고는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자기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마 이준석은 이렇게 잡자득도 잡자득이지만 여전히 이준석은 토사구팽당한 것이 맞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굉장하게 많은 것도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토사구팽은 이 이준석 하나로 끝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또는 비판을 넘어서 비난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뭡니까? 다름 아닌 바로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리고 그 내로남불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조국이었던 것처럼 정말 자칫하다가는 윤석열 정권 또한 문재인 정권에게 씌워진 그 내로남불 정권처럼 토사구팽 정권으로 비난받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토사구팽을 당한 이준석에 대한 그 국민들의 반감이 그냥 보수파 쪽에만 국한하지 않고 진보 쪽에도, 그러니까 이 이준석의 그 갈라치기 분열 정치 때문에 진보 쪽으로 가버린 굉장히 많은 여성들의 반감이 여기에 더해져서 이준석 하나를 내친 일을 두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 정권은 토사구팽 정권이다 이렇게 딱 찍어놓고 규정짓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주목하십시오. 만약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이 보수파 집권여당이 당대표에 이 윤석열 정부와 공동정부를 약속하고 대선에서 단일화까지 해드렸던 안철수가 아닌 다른 후보, 이를테면 지연은 내각에서 한동훈이니
원희룡이니 또는 권영신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출설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은 여기 후보군의 현재의 비대위원장인 정진석이 이름까지도 함께 거론되어 있더군요. 아무튼 이렇게 이른바 윤핵관들 속에서 또 누군가가 윤석열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당대표로 출마하고 또 그렇게 해서 진짜로 당대표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이 정권은 그냥 그날로부터 바로 멸망의 기로를 향해서 거침없이 내달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100% 제가 감히 장담을 하건대 저는 저희 이 유튜브 채널까지도 얼마든지 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정권 망합니다. 우선 안철수 대표님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자가 이 당의 당대표가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게 되면 우선 먼저 총선에서 이 당은 절대로 민주당을 못 이깁니다. 민주당한테 또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특히나 이준석이 혼났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보수파가 이번에 그 교훈 때문에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넘어 아주 100% 국힘당 당원들로만 선거하자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자체가 중도 보수와는 아주 철저하게 담을 쌓고 자기들끼리의 보수 국수주의로 빠져들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100% 자기 당원들끼리만의 당대표가 나오게 되면 중도의 국민들은 그냥 통째로 아주 철저하게 이 보수파 정당과 전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총선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100% 지죠.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은, 그러니까 해법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때 유승민과 김은혜의 그 50대 50%의 경쟁률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안철수 대표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유승민이 50대 52 경쟁률에서도 친윤 쪽의 보수들이 하나같이 똘똘 뭉치니 결국 김은혜에게 패했던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물며 당대표 경선은 당원 70에 여론조사 30으로 하니 오로지 보수파 내에서 친윤 쪽의 후보들이 서로 분열하지 않고 난립하지 않고 하나의 후보로 통일만 된다면야 누가 나선들 유승민을 못 이기겠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이준석이 과거에 당대표로 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상에 있어서는 역선택이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경원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배후에서 김무성의 사주를 받고 있었던 주호영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표를 분산해버렸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전히 김무성의 무리들이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수작질을 부릴 가능성이 굉장하게 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면에서 지금 바로 김무성을 대신하여 이번 당대표 경선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김기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기현에 대해서 경각성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되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나경원은 이미 무슨 부위원장 자리를 하나 차고 내각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로써 교통정리가 된 셈이에요. 거기다 더해서 나경원도 유승민도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강력한 압도적인 다수의 야당과 싸우려면 원내 당대표로서는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나경원과 유승민을 제외하고 나면 현역 의원으로서는 다름 아닌 바로 안철수 대표님과 그리고 여기에 찰싹 들러붙어 계속 물어뜯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김기현이 그 선두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김기현이 뒤에서 사주하고 있는 김무성의 무리들 속에서 가장 큰 위협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다름 아닌 바로 유승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유승민은 100% 절대로 안철수 대표님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 시점에서 이 당내에서 유승민에게 가장 큰 위협적인 존재는 다름 아닌 바로 안철수 대표님이시니까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님에게는 반드시 이 보수파 집권여당의 자기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정당성과 당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니까 김기현이 자기 주제도 모른 채로 아무리 헐뜯고 싶어 해봐야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 가서 이 보수파 집권여당, 즉 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하는 국힘당의 당대표는 안철수 대표님이 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논평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 내용이고 또 그 주제 내용 속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왜서 안철수 대표님이 자기 당대표로 될 수밖에 없느냐는 이 문제는 첫째도 둘째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서 그러냐면 정말 만에 하나라도 만약 안철수 대표님께서 진짜로 어떤 친유임 있는 또는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모 후보한테 밀려서
대표 경선에서 떨어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렇게 될 경우 그 가장 큰 피해는 누가 보게 될까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다름 아닌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시죠. 국민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세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당대표 경선에서 윤핵관들에 의해 밀려난 안철수 대표님을 가리켜 두 번째 이준석 꼴이 났다고 비웃을 것입니다. 아니죠. 비웃다기보다는 그걸 넘어서 세상은 오히려 윤석열이라는 이 인간이 원래는 이런 인간이었구나 하고 무릎을 때리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준석도 토사구팽, 안철수도 역시 토사구팽 당한 것이 맞구나 하고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내로남불과 토사구팽 어느 쪽이 그나마 그래도 좀 더 봐줄 수가 있죠? 아니 어느 쪽이 훨씬 더 고약하고 더 괘씸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토사구팽이 내로남불보다 훨씬 더 밥맛이죠. 내로남불은 그래도 그나마 자기 편, 자기 사람은 못나도 챙긴다는 그런 의리의 맛이라도 있는 반면에 토사구팽은 의리라고는 없는, 아니 근본상에서 은혜를 모르는, 그러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가장 나쁜, 그야말로 짐승들도 하지 않는 그런 나쁜 행태인 것입니다.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안철수 대표님이 윤석열 대통령의 모종의 의중에 의해서 또 다른 어떤 윤핵관들에 의해 배신당하고 당대표 경선에서 탈락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의 모든 최소한의 지각과 바른 사고를 할 줄 아는 국민들이라면 한결같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너희들은 토사구팽 정권이 맞구나 하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규정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날로부터 바로 문재인 내로남불 정권과는 그야말로 데칼코마니, 아니 훨씬 더 의리도 없고 양심도 없고 은혜도 갚을 줄 모르는 그런 토사구팽 정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 지지율, 정권 지지율 모조리 폭락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폭락하는 정권과 정당에 한 몸을 바쳐서 충성할 수 있는 의리 있는 정치인들이 과연 이 당원이 얼마나 될까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이 윤석열 주변에 몰려들어 있는 이름하여 윤핵관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나아가서 친윤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필요할 땐 써먹고 나서는 바로 토사구팽하는 그런 의리도 양심도 은혜도 모르는 짐승들이라는 판단하에 어떤 사람들이 다시 이 정권을 위해서 진정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준석은 본인이 성상납으로 인해 그렇게 무너진 점이 있다 치더라도 이들은 안철수까지도 토사구팽하는 그런 짐승 같은 부르드림을 온 세상에 대고 스스로 공표해버린 것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까지는 가정인 거죠. 제 말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만일 하나라도 안철수 대표님이 이 당의 당대표가 되지 못할 경우에 있게 될 국민적인 여론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어림짐작해서 말씀드려 본 것이고, 현실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어느 보수 성향의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당대표 후보군 절대로 내각 쪽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현재 후보군에서 정 탐탁치가 아니면 현재 내각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동훈이나 또는 원희룡, 권영시도 차출될 수 있지 않느냐는 그 질문에 대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내각 쪽에서 당대표에 출마하려고 나오려면 일단 대통령한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터인데, 그렇게 되면 바로 국민들은 대통령이 바로 이 사람을 밀고 있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또 바로 그렇게 되는 순간 지금까지 쭉 당의 일에 대해서는 자기는 일절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고 했던 대통령 아닙니까? 물론 그건 거짓말이죠. 이준석을 몰아내임에 있어서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 당대표에 있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로 자신이 정권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토사구팽하는 그런 의리 없는 짐승 같은 인간이라는 그런 영예가 들러붙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지금 특히 안철수 대표님을 좋아하는 안철수의 지지자들 속에서는 굉장하게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부터 벼르면서 지켜보고 있는, 아니 지켜보면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 분들이 굉장하게 많다는 사실을 아마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단일화하면서 공동정부 할 것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이렇게나 헌신짝같이 사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쪽에서는 그 약속을 자기들은 아직도 안 버렸다고 주장합니다. 여전히 공동정부이며 그 공동정부에 대한 약속을 안철수 대표님께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맡게 되는 것으로서 구체화한다는 것인데, 바로 그 구체화의 시간이 지금 하루 이틀씩 우리 모두 눈앞으로 가까이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때문에 여러분들, 결국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이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게 될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되실 것입니다. 모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보수파의 국민들이라면 틀림없이 안철수 대표님을 당대표로 선출하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또한 아주 간단하거든요. 현재 대한민국 보수파 전체 국민들과 전체 정치인들, 여기에는 자기의 대권주자로도 불리고 있는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그리고 거기에 유승민까지 다 해서 이들 모두를 다 포함하여 윤석열 정권이 만약 성공하거나 또는 실패하게 될 경우 그 성공의 가장 큰 혜택 또는 그 실패의 가장 큰 피해를 함께 받게 될 사람은 단 두 사람뿐입니다.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한동훈이고 다른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안철수 대표님인 것입니다. 틀림없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면 보수파 내에서 자기 대권은 한동훈 대 안철수 2파전으로 가게 될 것이고, 만약 실패를 하게 되면 한동훈이 기껏해야 국회의원 정도는 할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대표님은 대권에 도전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님께서 이미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안철수 대표님 본인이 이 윤석열 정권의 연대 보증인이니까요. 이 정권이 탄생하게 만든 그 단일화의 장본인이시잖아요. 때문에 그 김기현이 걸핏하면 안철수 대표님을 향하여 당대표가 되려거든 대선 불출마를 약속해야 한다느니, 또는 대선 수사가 당대표가 되어서 당을 사정해서는 안 된다느니, 이런 허튼 소리를 매일같이 치어대고 있습니다만은 도리상에서는 안철수 대표님이시야말로 이 윤석열 정권과는 공동정부를 넘어서 공동 운명체인 것입니다. 유인 씨가 성공하면 안 씨도 함께 성공하는 것이고, 유인 씨가 실패하면 안 씨도 함께 실패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듯이, 그러나 만약 이번에 진짜로 안철수 대표님께서도 역시 윤석열로부터 토사구팽당하시고 이 윤석열의 친윤 무리들에 의해 어느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 당대표 자리를 꿰차게 된다면, 이건 안철수 대표님에게 있어서 당장에서는 피해를 보시는 것 같아도 차후 5년 뒤 대권에 도전하실 때는 안철수 대표님에게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다시 또 출마하실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일화 당시의 공동정부 약속, 그걸 헌신짝같이 사들인 것이 윤석열이고, 합당 당시 최고위원, 사무부총장 등등 이런 자리 약속, 이런 걸 모조리 다 찢어던지고 지키지 않았던 것도, 그건 물론 처음에는 이준석이 잘못이지만 그 잘못의 대가를 이준석은 이미 치른 셈이고, 최소한 현재의 정진석 비대위라도 정말 지혜가 있고 의리가 있고 양심 있는 자들이라면 국민의당과 국힘당이 합당할 때 그 약속 정도는 지켜야 하는데, 이 또한 이 자들은 어느 것 하나라도 지킨 것이 없잖아요.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의리도 없고 양심도 없고 은혜도 모르는 자들이라면 이런 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당이 성공할 수가 없고, 이런 자들로서 채워져 있는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공하는 정부가 되고 성공하는 정당이 되고, 나아가 이 정권이 다시 한 번 더 정권을 창출하여 보수파의 재집권을 성공시키자면 우선 먼저 대통령 본인이 의리가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고 작은 은혜도 크게 갚는, 이걸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주자의 가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적수지은 당용천상복, 작은 물방울이 은혜를 입었더라도 그걸 갚을 때는 샘솟는 샘물로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국어는 이렇게 읽어요. 띠수이즈은 땅 용泉相报. 때문에 이번 보수파 집권여당의 자기 당대표 선거는 뭐니 해도 대통령 윤석열과 그의 윤핵관들과 그리고 모든 친윤 국민들이 안철수 대표님에 대해서 은혜를 은혜로 갚느냐 아니면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하는 문제와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든 안철수 대표님에게는 모두가 일장일단입니다. 저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철수 대표님은 이준석에 이어서 두 번째로 토사구팽당하는 그런 바보가 될 것이겠지만, 이럴 때는 차라리 바보가 되는 것이 오히려 의리도 없고 신의도 없는 짐승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죠. 따라서 바보에게는 다시 또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지만, 짐승에게는 다음이란 너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런 짐승의 후원으로 당대표도 되고 자기 대권이 더 나가본들, 국민들이 과연 그런 짐승이 후원하고 있는 자를 똑같은 짐승으로 볼지언정
과연 인간으로 봐주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길어지는군요. 오늘 논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이름하여 윤핵관들, 그리고 모든 친년들, 그리고 나아가 제보수파 국민들과 당원들, 절대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못난 짐승 같은 선택을 하지 않으리라고 믿음하지 않습니다. 고로 결과는 딱 하나입니다. 안철수 대표님 반드시 당대표가 되실 것입니다. 그게 이 정권이 성공하고 이 집권여당도 승리하는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